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립니다. 네, 마치 친한 친구가 옆에서 얘기해 주듯이 이 복잡한 스테이블 코인 세계를 아주 명쾌하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좀 헷갈릴 때가 많죠. 저희가 딱 중심을 잡아드리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이름하여 인프라 해부학, 돈이 흐르는 배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딱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이걸 마치 배관 시스템 따라가듯이 하나하나 추적해 보려고 해요. 네, 그 여정의 정말 첫 단추, 첫 출발점이 바로 발행사, 영어로는 이슈어라고 하죠. 이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바로 그 주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발행사, 얘네들이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또 그 가치는 뭘로 보증하고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버는지 또 시장의 신뢰는 어떻게 얻는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죠. 자, 근데 발행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먼저 잠깐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행사가 코인을 딱 만들면요. 발행, 이게 어딘가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또 법정화폐랑 교환되는 문, 온오프 램프를 지나서 블록체인이라는 길 위를 막 달리다가 체인 레일, 또 감시랑 규제 준수,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상점에서 결제 같은 데 쓰이고 회계 처리, 상점 정산까지 되는 이런 긴 흐름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 긴 여정 중에서 오늘은 정말 딱 시작점, 발행 단계, 그 핵심 주체인 발행사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이걸 명확히 해야겠죠? 기준 자산, 보통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1대1로 딱 고정시킨 디지털 현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1코인이 항상 1달러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름 그대로 스테이블, 안정적인 게 중요한 코인이군요. 그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우리가 믿고 써도 되나? 이걸 판단하려면 뭘 봐야 할까요? 뭔가 핵심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죠. 네, 발행사의 신뢰도를 딱 평가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스테이블 코인 보실 때 이 세 가지를 딱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첫째는 상환 가능성입니다. 내가 가진 1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걸 원할 때 정말 아무 제약 없이 바로 즉시 실제 1달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즉시성이랑 확실성이 중요해요. 그렇죠. 필요할 때 바로 돈으로 못 바꾸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은요? 둘째는 준비금의 상태입니다. 발행된 코인 가치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진짜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담보 자산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는 거죠. 이게 전부 바로 인출 가능한 현금이나 은행 예금이냐, 아니면 이자 좀 벌려고 단기 국채나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있냐. 이 구성 비율하고 안정성이 아주 중요해요. 담보의 질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딱 감이 오는데 투명성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셋째는 투명성입니다. 방금 말한 그 상환 정책이나 준비금 현황 있잖아요. 이걸 발행사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자세하고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공개하냐는 거예요.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그 회사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믿을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상환 가능성, 준비금, 투명성, 이게 바로 신뢰의 삼각축입니다. 상환, 준비금, 투명성. 이 세 가지는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실제 발행하고 상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네,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발행 과정은요, 예를 들어 청취자분이 발행사한테 1달러를 보내요. 그럼 발행사는 그 1달러를 받고 그 대가로 1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은행 가서 돈 넣고 디지털로 딱 증표 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상환은 그럼 정반대겠군요. 맞습니다. 상환, 리딤은 반대로 청취자분이 가진 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사한테 돌려주면 발행사는 그 코인을 소각,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실제 1달러 현금을 돌려주는 과정이죠.
이론은 간단한데, 실제로 운영할 땐 고려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즉시 상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항상 가능할까요? 뭐 은행 문 닫는 날도 있고 그럴 텐데. 아, 좋은 지적이세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첫째가 유동성 관리 능력이에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상환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은행 휴무일, 시스템 정산 시간 이런 제약이 있을 때도 정말 약속대로 바로 현금 지급이 가능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발행사가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지, 또 비상시에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계획이 있는지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로 뭐 수수료나 한도 같은 조건들도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랬죠. 수수료 및 이용 조건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상환할 때 뭐 최소 금액이나 최대 금액 제한은 없는지, 또 수수료는 얼마나 떼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둬야죠. 특히 뭐 소액을 자주 바꾸거나 아니면 엄청 큰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요, 뭐 시스템 문제라던가 규제가 갑자기 바뀐다던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좀 어떤가요? 바로 그겁니다. 비상 대응 및 소통 계획.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거나 해킹 시도가 있거나 정부 규제가 확 바뀌거나 이런 위기 상황에 터졌을 때 사용자한테 어떻게 알리고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건지, 또 사용자 자산은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런 명확한 계획이랑 절차가 있어야 해요. 위기 때 얼마나 투명하게 소통하고 빨리 대응하느냐가 그 발행사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척도죠. 아, 단순히 발행하고 상환하는 걸 넘어서 유동성 관리, 이용 조건, 비상 계획까지 다 확인해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발행사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진짜 힘, 준비금, reserves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보죠.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신장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준비금의 구성이랑 관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그냥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준비금은 크게 보면 두 종류 자산으로 구성돼요. 첫째는 현금 및 은행 예금. 이건 상환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자가 거의 안 붙어요. 그래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좀 낮죠. 아, 그럼 다른 종류는 수익을 좀 내기 위한 자산이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국채, T빌즈나 머니마켓 펀드, MMF 같은 것들인데요.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이자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자산들이에요. 대부분의 큰 발행사들은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이런 자산으로 굴려서 수익을 만들어요. 근데요, 국채나 MMF도 뭐 100% 안전하다고만 할 순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 금리가 확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만기가 됐는데 재투자가 잘 안 되거나 뭐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예, 예리하시네요. 단기 국채는 만기가 짧아서 비교적 안정적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새로운 국채로 다시 투자, 롤오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금리가 확 오르면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MMF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초자산의 신용도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그래서 준비금 구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어떤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핵심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행사 자기네 돈이랑 고객 돈이랑 막 섞여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준비금 관리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산의 분리보관, 세그레게이션입니다. 고객이 맡긴 준비금 자산이랑 발행사 자체 운영자금은 법적으로나 회계적으로나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해요. 그래야 혹시라도 발행사가 망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서 상환될 수 있는 거죠. 아, 분리보관.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둘째는 기관미관의 다변화, 디버시피케이션입니다. 준비금을 딱 한 군데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몰아서 보관하면 만약 그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준비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건실한 금융기관에 나눠서 보관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파산이나 시스템 장애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죠. 자산 분리 보관이랑 보관기관 다변화. 아, 준비금 관리의 핵심 원칙이군요. 이제 슬슬 궁금해지는데 발행사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시스템 운용하면서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 걸까요?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발행사의 수익 모델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경로에서 나와요.
가장 핵심적인 건 준비금 운용 이자 수익입니다. 고객한테 받은 법정화폐 있잖아요. 이걸 미국 단기 국채나 MMF 같은 데 투자해서 얻는 이자나 수익, 이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준비금 규모가 뭐 수십조 원 이렇게 되면 연 1~2% 수익률만 나와도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수익원은 아마 수수료 같은 거겠죠? 네, 맞아요. 각종 수수료 수입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상환할 때 아주 약간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법정화폐랑 교환해주는 온오프램프 서비스에서도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뭐 결제 시스템 연동해주고 기술 지원해주면서 받는 그런 API 사용료 같은 B2B 모델도 있습니다. API는 뭐 프로그램끼리 서로 말통하게 하는 연결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수익 경로는 뭐죠?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큰 결제 회사랑 제휴해서 사용처를 막 넓히면서 수익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런 생태계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팔아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특정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준비금, 이자, 수수료, 파트너십 이렇게 크게 세 가지군요. 근데 아까 준비금, 이자 수익 관련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네, 발행사가 준비금 굴려서 번 이자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모델이 좀 나뉘어요. 전통적인 무이자형 모델은 발행사가 그 이자 수익을 전부 다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뭐 USDT나 USDC 초기 모델처럼요. 사용자는 스테이블 코인 그냥 갖고만 있는 거지 별도 이자는 못 받아요. 오, 그럼 다른 모델은 이자를 좀 나눠주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이자 공유형 모델은요. 발생한 이자 수익의 일부를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나 아니면 그 생태계 참여자들하고 나누는 방식이에요. 사용자한테 추가적인 혜택을 주면서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쓰시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모델을 따르는지는 해당 코인 약관이나 공시자료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네, 꼭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행사의 구조랑 운영 방식을 쭉 살펴봤는데 아무리 잘 만든 시스템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을 순 없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랑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대규모 상환 요구가 확 몰리거나 은행 시스템 문제 같은 걸로 즉시 현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 소위 디지털 뱅크론 가능성이죠. 두 번째는 그럼 준비금 자산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겠군요. 네, 맞아요. 신용 리스크입니다. 준비금을 맡겨둔 은행이나 운용을 맡긴 중개기관이 망하는 경우, 아니면 투자한 국채 발행 국가가 부도나거나 롤오버 실패 같은 걸로 준비금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질 위험이죠. 세 번째는 어떤 위험이죠? 운영 및 보안 리스크입니다. 발행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부실하거나 자금 이동 승인 절차에 허점이 있거나 뭐 내부자가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해킹 동격받아서 자산이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죠. 마지막은 아마도 규제 관련 위험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규제 리스크입니다. 정부 당국의 조치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계좌를 동결, 블랙리스트해야 한다거나 사업하는 국가가 바뀌어서 운용 방식에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보고 의무가 생기거나 준비금 자산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동성, 신용, 운영 보안, 규제 리스크까지. 아, 정말 다양하네요. 이런 위험들을 잘 관리하고 또 사용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결국은 투명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리스크 관리 능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신뢰의 핵심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투명성, 이게 리스크 관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정보를 얼마나 자주 또 상세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서 검증받는지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투명성이라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지표들을 좀 봐야 할까요? 투명성은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정량적 지표, quantitative metrics, 그러니까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데이터예요. 준비금이 정확히 어떤 자산으로 몇 %씩 구성되어 있는지, 현금 몇 %, 국채 몇 % 이렇게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비율은 얼마인지,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만기 구조는 어떤지, 실제 상환 요청 처리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그럼 숫자로 딱 나타나지는 않는 약간 질적인 부분이겠군요. 네, 정성적 지표, 퀄리테이티브 매트릭스입니다. 정보를 얼마나 자주 공개하는지, 매일,
매주, 매달, 외부 감사 보고서가 얼마나 상세한지, 의사결정을 어떤 구조, 거버넌스로 하는지가 투명한지, 그리고 과거에 시스템 장애나 정책 변경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공지했는지 이런 이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표도 있다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내역, 소각 내역, 또 주요 지갑들 사이에 큰 자금 이동 내역 같은 거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발행사가 발표하는 정보랑 실제 온체인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서로 비교 검증하면서 투명성을 가늠하는 데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량적, 정성적, 온체인 지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발행사의 투명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군요. 결국 이 모든 게 차곡차곡 쌓여서 신뢰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또 검증, 그리고 책임감 있는 운영, 이걸 통해서 시장과 사용자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물인 거죠. 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인프라 해부학 첫 시간으로 발행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봤습니다. 단순히 1달러에 고정된다, 이 표면적인 사실 너머에 있는 상환 가능성, 준비금의 건전성, 수익 구조의 투명성, 그리고 정보 공개 수준, 이런 핵심 요소들을 이해하는 게 발행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열쇠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네, 오늘 다룬 4가지 키워드, 상환, redeem, 준비금, reserves, 수익 구조, revenue 모델, 그리고 투명성, transparency.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청취자분들께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고 평가하시는데 아주 훌륭한 기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스테이블 코인 여정의 2번째 단계죠. 바로 커스터디와 보안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왜 개인부터 기관까지 키 관리에 그렇게 민감한지, 그리고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꼭 체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청취자분께서 스테이블 코인을 더 안전하고 또 더 현명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